그러면 사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3과까지는 로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특히 SVM 로스를 다루면서 등장했던 개념이 가중치 W인데요. 최종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게 좋은 분류기, 즉 모델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W 최저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중치 외에도 그레디언트 개념도 있었는데 이는 뒤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지금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스코어와 힌지 로스로 어떻게 로스 값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 정교화항도 등장을 했고요. 이러한 개념을 간단하게 한 그래프화한 게 아래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델은 아까의 그림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클래스, 즉 계산 계층이 수격 쌓인 복잡한 구조를 띱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 구조의 기본적인 연산 프로세스를 이번 4강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프로파게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로파게이션은 쉽게 말씀드리면 함수의 계산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론트 프로파게이션은 일반적인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화면에서 왼쪽의 식을 오른쪽의 트리 구조의 그래프로 변환하였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노드로 건너가면서 연산이 진행됩니다. 이때 최종값 f에 대해서 각 파라미터 x, y, z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수치화한 게 그레디언트 개념입니다. 파라미터, 즉 각각의 벡터를 미분하면 최종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 즉 역전파 과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식이 프론트 프로파게이션에 따라 마이너스 12로 계산되었습니다. x 플러스 y를 q로 치환하여 식을 간단히 한 후 실제 구하고자 하는 이 값들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이 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f의 q에 대한 미분값은 z, 그리고 z에 대한 미분값은 q입니다. 각각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마이너스 4와 플러스 3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3이 됩니다. 이때 남은 식은 x와 y에 대한 미분값입니다. 이때 체인 룰이 등장합니다. 체인 룰은 단순히 약분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의 식에 대한 미분값과 f의 식의 q에 대한 미분값과 q의 x에 대한 미분값을 곱하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x에 대한 미분값, 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x에 대한 편미분값이 되겠죠? 이것은 z 곱하기 1로 즉 마이너스 4가 됩니다. y도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계산됩니다. 이 체인 룰에서 사용되는 치환식의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값을 로컬 그레디언트, 그리고 f의 q에 대한 미분값을 글로벌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살펴봤고요.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인자들의 최종값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즉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산 과정도 살펴봤고요. 이때 체인 룰에서 글로벌 로컬 그레디언트의 곱수로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예제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은 사실 활성함수로 많이 쓰이는 시그모이드 함수식입니다. 이 식을 트리 구조의 그래프로 표현한 게 아래의 그림 되겠습니다. 우선 각 연산 노드에 대한 미분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x분의 1 같은 경우에 미분식은 x제곱의 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x 플러스 1에 대한 연산식은 미분식은 1이고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익스포넨셜 함수 그대로가 미분식이 됩니다. x 곱하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엔 x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플러스 1 연산 같은 경우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1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 각각 x를 대입하여 값을 구한 후 이전까지 구한 그레디언트를 각각 곱해주겠습니다. 아까 로컬과 글로벌 그레디언트를 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7을 이 식에 대입을 했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곱하기 1을 한 값과 더불어 마이너스 0.53이 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37 제곱에 곱하기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1의 미분값은 1이기 때문에
지금 계산한 마이너스 0.53에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0.53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익스포넨셜입니다. x값에 마이너스 1값을 대입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값과 아까 계산한 곱하기 마이너스 0.53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0.2 값이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값을 곱하게 되면 0.2가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플러스로 묶인 두 개의 항인데 이 항 역시 미분값이 1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분배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0, 그대로 0.2 값이 분배가 되었고요. 이 역시 0.2 값이 분배가 됩니다. 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이 곱셈으로 묶인 이 항들인데요. F가 W0항과 X0항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항이라고 했을 때 이 F식에 대한 W0에 대한 미분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값인데요. 이 값은 X0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W0에 대한 미분값이 X의 제로의 값,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전까지 구한 그레디언트의 값 0.2를 곱하여 마이너스 0.2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0의 항 역시 w0의 항인 2 곱하기 지금까지 구한 그레디언트의 값 0.2를 곱하게 되면 0.4 값이 되겠죠? 이 밑에 항도 똑같은 연산을 반복을 해주면 마이너스 0.4와 마이너스 0.6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산을 완료했고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입니다.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덧셈, 최대값, 곱셈 연산으로 묶여져 있는 인자의 그레디언트를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미분 규칙에 근거합니다. 네, 이전 식에서 덧셈으로 묶여져 있는 식의 계산과 곱셈으로 묶인 식의 계산으로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덧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분값이 1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분배가 됐고요. 여기도 똑같은 값이 분배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곱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스위처 느낌인데 상대하는 항의 값이 곱해지잖아요. 따라서 약간의 스위처 혹은 익스체인지 느낌, 교환이라는 느낌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으로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더욱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역시 치환입니다. 이름은 시그모이드 게이트라고 하는데 아까 처음 예제에서 F는 X 더하기 Y Z에서 X 더하기 Y를 Q로 묶은 것처럼 이 시그모이드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계산의 인수를 하나의 값으로 묶어서 로컬 글로벌 그레디언트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전체 결과값이 0.73으로 계산이 되었으므로 x에 대한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미분값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해주면 0.2 값을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역시 미분 규칙에 따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벡터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바로 뒤 내용인 조코비안 매트릭스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가볍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 프로파게이션으로 식의 계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바로 백 프로파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W 곱하기 X항을 Q로 치환한 식이 바로 이 밑에 나오는 식입니다. 이 식을 미분을 취하게 되면 바로 이 QI가 되는데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 갈색 항이 0.02 곱하기 2를 하고 해서 각 항에다 곱하기 2를 곱해준 행렬인 0.44와 0.52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곱하기로 묶인 두 가지 항에 대한 계산인데 이 항들은 아까 약간 스위처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의 자릿수에 대한 계산을 조금 더 살펴주어야 됩니다. 아래 이 미분식에 대입을 하여 풀이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두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 식을 한 수도 코드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디언트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델은 이러한 식이 여러 개 쌓인 복잡한 구조이므로 이러한 식으로 한 단계씩 미분값을 구할 수는 없겠죠. 이때 행렬을 사용하면 로컬 그레디언트 값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의 이름을 조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코비안 구조입니다. 조코비안 매트릭스의 크기는 인자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미니 배치를 사용을 한다면 그 해당 크기만큼 더 곱해지게 되겠죠? 미니 배치는 윈도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조코비안 매트릭스가 왜 맥스 연산으로 묶여 있냐면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뉴런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가중 취향에 대한 맥스 연산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투 레이어 뉴런 네트워크가 뒤에서도 나올 식이기는 한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처럼 맥스 연산이 사용이 되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느낌표는 팩토리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파게이션 API나 어사이먼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런 네트워크입니다. 뉴런 네트워크는 기존의 선형 분류기, 즉 이 식이겠죠? 이 식을 여러 겹 쌓아가지고 구성된 분류기입니다. 모형화하면 이 아래의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H 영역은 히든 레이어로서 필요한 칼럼을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간 신경계의 단위인 뉴런처럼 외부의 자극, 즉 인풋에 대해서 층, 여러 층을 거쳐가지고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가 비슷해서 뉴런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아웃풋이 일정한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활성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이 활성함수의 종류는 이렇게 다음의 그래프들과 같습니다. 뉴런 네트워크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요새는 이 RULU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까 살펴본 맥스 연산이 여기 있죠? 다음은 뉴런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2 레이어고 오른쪽이 3 레이어 뉴런 넷인데 인풋 레이어는 기본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의 개수로 네트워크 이름을 붙이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히든 레이어 개수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뉴런 네트워크에 대한 수도 코드를 한 줄씩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눴는데 우선 초기화 과정에서 이 코드가 되겠죠? 바로 배치 사이즈와 인풋 디멘전 그리고 히든 디멘전 그리고 아웃풋 사이즈가 각각 64와 111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넘파이 랜덤 패키지를 사용해서 가우시안 정규 분포로 X와 Y 데이터셋이 제너레이트 됐고요. 가중치들이 초기화가 됐습니다. 다음 포문을 통해 연산 반복 횟수는 2000번으로 설정이 됐고요. 다음 연산은 아마 많이 보셨을 식일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익스포넨셜 연산, 아까 이전 예제에서 살펴보았던 익스포넨셜 연산인데 시그모이드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투 레이어 뉴런 넷의 활성 함수는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이걸 다른 함수로 쓰고 싶다면 이 부분에 다른 활성 함수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예측값, y에 대한 예측값을 매트리안 프로덕트로 연산을 하고 로스 값은 여기선 MSE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결과값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엔 바로 역전파 과정입니다. 아까 살펴본 그 벡터 연산 예제의 식이 이렇게 코드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갱신을 합니다. 이때 이 부분, 이렇게 곱해준 여기 숫자가 그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러닝 레이트인데요. 아마
다른 강의 순서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사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